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일단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권 마피에서 웃돈이 반전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격, 모든 시세는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분양가도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하락을 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이상 고금리 대출 이제 사라졌다고 하죠. 그리고 주담대도 현재 4%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대까지 주담대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리의 상단을 찍었다. 네, 고금리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장 큰 화두가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금리였습니다. 네, 지금과 나와 있는 이런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하락 반전, 네, 피벗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문제는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서 2022년, 2023년에서의 가장 큰 부동산의 화두는 단연 두 가지다. 1번이 금리, 자, 2번이 무엇이다? 공사비였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자,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고, 자, 여기 그러면 금리와 공사비만 가지고 분양가의 논리가 우리가 적용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럼 3번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3번. 자, 사람들의 수요라든가 니즈는 무엇을 더 원하는가? 내가 좀 더 이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좀 더 뭐 고급화라든가 이런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분양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아파트의 고급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네, 분양가로 만들어진다.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좌우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될 것 같아요. 저 공사비,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자재 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를 또 한번 자극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가격,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단락이 된다 그러면은 분양가는 아마 또 여기서 또 브레이크 걸릴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국면이 나타날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아파트를 자꾸 고급화하다 보니까 좋은 자재를 쓰고 커뮤니티라든가, 네, 아니면은 우리 외관, 내관의 고급화, 뭐 이제까지 없던 싱크뱅이라든가 조중식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층고를 높인다거나. 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양가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는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4년부터 그 다음부터는 공사비 자체는, 그리고 금리도 하향 추세되고 있고 고급화도 일정 부분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저는 이제 분양가도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분양가가 내려간다,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 부분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양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시면은 정비 기반 시설, 도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 고급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 그래서 분양가도 이제 하향 안정이 되는 추세고, 그러면 이제 공사비와 금리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급화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분양가가 좌우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뭐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놀아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사비 협상도 이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도 저는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시공사라든가 건설사 이런 부분에 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도 여러분들이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상무지구에. 네, 그래서 뭐 분양가가 10억이 되고 지금 평당 3천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광주에도 이제는 평당 3천 시대가 오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보다 비싸네라고 얘기가 지금 던져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에 일단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네, 사실은 뭐 금리라든가 공사비란 거는 일단은 픽스화된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변동 요인, 변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네,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설정하는 변수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행사가 선택하는 변수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고급화입니다. 고급화.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는 금리와 공사비는 내려갈 추세가 크다. 하향환전가 된다. 그리고 고급화에 대한 따라서 이제 분양가는 이제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제 금리와 공사비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시대보다는 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파트의 고급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여기서 한 80%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공사비는 이제 앞으로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34평 분양가 무려 34억에서 한강변의 아파트들 네, 그래서 강남구 그리고 뭐 서초구, 용산구, 네, 그리고 여의도권에 앞으로는 지금 뭐 6천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네, 분양가 뭐 7천을 향해 이제 넘어가고 음마아파트도 뭐 7천만 원, 7,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한강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는 앞으로는 압구정 현대라든가 이런 거는 분양가가 1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논리는 결국엔 이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땅값이죠, 땅값. 분양가는 결정하는 것은 요인들. 비싼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땅값이고 그 다음에 고급화라는 부분들. 어차피 공사비는요. 공사비도 영원히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와 공사비로 인한 하락하는 부분들을 땅값과 특히나 고급화가 이 자리를 메꾸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는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와 분양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분양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고급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 거죠?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없이 이거죠. 네, 아파트 시세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게는 1번입니다. 시세의 양극화. 단순한 시세의 양극화. 그 다음에 전월세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전월세. 네, 전월세의 양극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양극화가 무엇입니까? 네, 이게 분양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입지를 완전히 네, 지금 이제 뭐 방망이로 두드리기로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변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분양시장의 양극화이기 때문에 부장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때가 이 양극화의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끝단의 양극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세라든가 전월세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돌고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요. 옆에 단지 오르면 그 옆에 단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양극화를 기본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꼭 1급지 아니면은 가장 좋은 뭐 급지가 항상 뭐 시세 상승률 로 따졌을 때는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상승 금액으로는 1등이 되겠지만 네, 그런데 이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위험한 양극화가 분양시장의 양극화인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분양권이 마피되는 곳도 있어요. 마피되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미계약 때문에 마피되는 거죠. 네, 계약이 잘 안 되니까 마피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할인 분양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인 분양. 밀어내기 분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인 분양. 그러니까 어떤 단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웃돈이 형성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비쌌는데 둔촌주공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싸다는 겁니다. 네, 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뭐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분양가가 당장 내려갈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네. 금리도 기준금리도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양시장은 어떻게 네, 할인 분양이 되느냐 아니면 웃돈이 생기느냐 네, 이 부분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결국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청약자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지라는 부분들 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결국에는 분양시장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피는 무슨 하면서 지금 둔촌주공을 제가 몇 차례 한 3차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완판된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미계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판이 안 된다. 할인 분양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싸다는 거다. 자, 이런 부분이 그 옆에 있는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은 6천만 원, 7천만 원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평당 1억까지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둔촌주공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웃돈까지 거래되고 있다. 자,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더 지금 이제 미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의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결국에는 시공사들, 건설사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거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알짜만 따내자는 겁니다. 알짜. 네, 정비사업에 알짜만 따내자. 잦은 공사비 갈등에 옥석 가리자. 자,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갈등이라는 문제들, 이런 지금 현재는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곳. 공사비 갈등은 결국에는 분양가만 올리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곳들, 고급화를 할 수 없는 곳에 대뜸 이쪽에 지금 이제 시공공을 따내가지고 골치 아프느니 이제 되는 곳만 따내자. 자, 결국에는 이것도 정비사업의 양극화 심화라는 부분들, 분양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 갈등. 자, 공사비 증액 갈등이 돼도 상관없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죠? 분양가만 올릴 수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돈 되는 곳만 선별 입지 수주한다. 자, 결국에는 시세 양극화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저는 이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우리가 보는 소설책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앞으로 또 유동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학령인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분양시장의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효과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3년에 부동산은 2023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15년 정도까지는 다주택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주택 전략. 그냥 무조건 똘똘이에요. 똘똘이. 이 똘똘이라는 반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분양시장의 양극화라는 겁니다. 분양시장. 가장 무섭다는 분양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 건설사들이 지금 돈 되는 곳만 선별 수주한다. 이 돈 되는 곳만 선별 수주하는 곳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애매한 입지에 마피가 나고 할인 분양한다, 분양이 안 된다, 계획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 분양시장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